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지만 단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함께 마실 친구가 없다면 그게 성공일까요?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한 64세 김오키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 서울 강남 모처의 한 대학병원. 오키는 중환자실 앞에서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그녀의 40년 지기 친구 영철이 누워 있었죠. 초기 위암 진단을 받은 영철의 병실엔 매일 10여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이제야 일주일 만에 첫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어요. 영철이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네요. 마음이 너무 가난했어요. 6개월 전 오키의 퇴임식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점장이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은행 고위직 남편이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에 산다는 걸 뽐내면서 그렇게 저는 하나둘 진짜 친구들을 잃어갔어요. 영철의 병원비를 도와주겠다며 통장을 꺼내들던 그날, 오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키야, 너만 몰랐나 본데 내 자식들이 다들 잘 됐어. 이제는 매달 용돈도 받고 손주들 재롱잔치까지 보면서 사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 반면 오키의 아들은 40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걸까요? 35년간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 오키 씨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과 그 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은퇴 후에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꽃중년체는 이렇게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오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철의 병실을 나온 그녀는 주차장 한켠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돈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죠. 아들은 40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월세도 내지 못해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등록금도, 취업 준비도, 결혼 자금도.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제 아들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반면 병실에 누워있는 영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교사 됐다고 했나? 첫 월급으로 내 병원비 내겠다고. 내가 말렸지. 니들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래도 이런 게 행복이더라, 오키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죠.
그날은 40년 지기 친구 미영의 재혼식이었습니다. 미영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분식집을 하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혼식.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성공한 CEO와 결혼한다길래 으스대고 싶었나 봐요.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 50만 원 냈다고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심지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동창 모임에서 김오키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오키 통장에 100억 넘게 있다면서. 그래서 더 서운해. 작년 제주도 여행 때도 그랬잖아. 우리가 머리 좋고 성공한 오키만 못해서 이런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미영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평생 처음으로 행복해진다고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서히 하나둘씩 친구들은 그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40년 우정의 끝은 카카오톡 차단과 전화번호 삭제로 찾아왔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결국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였네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망친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그날 밤 김오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그 결혼식의 주인공 미영이었습니다. 오키야, 영철이가 많이 안 좋대. 마지막일지도 모른대. 미영아, 오키야, 우리가 40년 넘게 친구였잖아. 이제라도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그 순간 오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은행 지점장 시절, 넘쳐나는 통장 잔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진 지금 이 순간. 미영의 전화를 받은 후 오키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주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영철이가 여행 경비가 없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서로 돈을 모아 영철이의 여행 경비를 마련했죠. 하지만 전 오히려 영철이를 무시했어요. 회상 장면, 이런 게 여행이야? 난 매달 해외 나가는데 제주도는 너무 초라하잖아. 야, 오키야. 친구들이랑 함께면 어디든 천국이지. 에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돈도 없이 웃기만 하고. 그때 영철이가 했던 대답이 오키의 가슴을 세차게 울립니다. 그래, 난 돈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애들 셋 다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자기 몫은 하잖아. 매달 용돈도 주고. 내가 뭐가 부족해? 반면 오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4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제 카드로 술을 마시고 월세를 내고 용돈을 받아가요. 제가 다 망쳐놨네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 미영의 작은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상 장면. 오키야, 우리 가게 김밥 한번 먹어볼래?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에이, 난 이런 동네 분식집은 안 가. 위생은 어떻고, 재료는 또 어떻고. 하지만 그 분식집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학생들, 노인들, 직장인들이 미영과 정을 나누며 끊임없이 드나들었죠. 돈은 적게 벌어도 이렇게 매일 정을 나누며 사는 게 좋아. 우리 단골들이 내 가족 같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제일 소중한 걸 모두 잃어버렸네요. 오키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어 미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영철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 의사 선생님이 병원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키는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이번만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키를 향했습니다. 오키야, 내가 정말 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오키야, 우리 같이 있자. 영철이가 늘 너 얘기했어. 우리 오키가 잘난 척해도 속은 따뜻하다고.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무시했는데. 오키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니? 40년, 50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왜 친구로 지냈는지 생각해봐. 그날 밤 친구들은 병원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지난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오키가 우리 모두의 회비 통장을 관리해줬잖아. 그때부터 내가 돈 관리는 잘했지. 맞아.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늘 먼저 나서서 도와줬잖아. 그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성공이 나를 바꾼 것 같아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나 봐. 그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계속 오키라는 이름을 부르시네요. 과연 오키는 영철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키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영철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영철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키야, 영철아, 미안해. 이제야 왔네. 와줘서 고마워. 너를 기다렸어. 그 순간 오키의 눈앞에 지난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회상 장면,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반에서 제일 가난했던 영철이. 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야, 오키야. 이번에도 1등 했다며? 넌 꼭 성공할 거야. 근데 성공해서도 우리 잊지 마. 그런데 난 정말 너희들을 잊어버렸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었어. 내가. 오키야, 우리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여자라는 이유로 당한 차별들, 밤새워 공부하고 일하면서 승진 시험 준비하던 날들. 맞아. 우리가 다 지켜봤어. 그래서 내가 점점 변해가도 말 한마디 못했던 거야. 내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키야,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응, 무슨. 사실, 작년에 내 아들 만났어. 술에 취해서 우리 동네 포장마차에 왔더라고. 오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너무 완벽해서 힘들다고. 난 평생 엄마 같은 성공은 못할 것 같다고. 우리, 우진이가. 그래.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 내 엄마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다고. 실패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왜곡된 성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철아, 내가 정말 다 망쳐놨구나.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오키는 실수해도 늘 다시 일어섰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래, 오키야. 우리가 도와줄게. 내 아들한테도 우리가 아는 진짜 오키의 모습을 알려주자. 맞아.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너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우리처럼 조금 느리게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때 병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영철아, 내일 또 올게.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 다 들려줘. 40년 우정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한 여자의 늦은 깨달음. 오키는 과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아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그날 밤, 오키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아? 40살의 아들 우진이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처럼 성공하는 거. 난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나 봐. 그 순간 영철이 들려준 이야기가 오키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완벽해서 힘들다고.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강요했구나. 은행 지점장인 엄마의 아들이라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그래도 엄마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영철 이모가 오늘 말해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이제부턴 달라질 거야. 우리 우진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모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베이커리 카페 이야기를 꺼냈고, 오키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난 늘 빵 만드는 게 좋았어.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제빵 학원 다녔어. 근데 엄마한텐 말도 못했지. 그랬구나. 엄마는 은행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영철 이모 병실에서 깨달았어. 진짜 성공이 뭔지. 다음 날 아침, 오키는 일찍 일어나 동네 빵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미영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그래, 말해봐. 우리 우진이. 내 가게 한쪽에서 작은 베이커리 해보면 어떨까? 우진이가 만든 빵으로 내 분식집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정말,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마침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키는 매일 아침 미영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만든 갓 구운 빵을 들고 영철의 병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오키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하게 될 새로운 행복은 무엇일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오키는 매일 아침 미영의 분식집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키야, 내가 매일 가져다 준 우진이표. 크로와상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나 봐. 그래, 우리 우진이 실력이 대단하더라. 우리 가게 단골들이 다들 빵만 따로 포장해 가기도 한다니까. 그날 저녁, 친구들은 미영의 분식집에 모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오랜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키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제 보니 예전에 그 따뜻했던 오키로 돌아온 것 같아. 고마워.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50년을 함께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건 말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3가지 친구의 법칙이 있어. 3가지 법칙? 그래. 첫 번째, 친구의 작은 행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 내가 분식집 아줌마였을 때도 미영이가 내 가게에 올 때마다 정말 기뻤거든. 단지 내 김밥을 맛있게 먹어준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래, 난 내 가게가 참 좋았어. 늘 웃으면서 맞아주니까. 두 번째는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 오키야, 내가 은행 승진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우리가 다 알았어. 그때 우리가 매일 밤 내게 전화했던 거 기억나? 그래. 난 그게 그냥 일상적인 통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우리가 다 걱정됐거든. 너무 힘들어하는 널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실수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용서하는 거야.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소중한 규칙들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바빴지. 정작 친구들의 작은 행복엔 관심도 없었고, 아픔은 외면했으며, 사과는커녕 내가 잘못한 줄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친구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 맞아. 우리 이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봐주면서 살자. 실수해도 괜찮아.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날 밤 분식집에는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0년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의미, 그리고 늦지 않은 변화의 가능성. 오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년 후, 미영의 분식집은 미영식당엔 우진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동네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 오키야, 너희 아들 덕분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이모,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이 작은 가게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인생 이막수다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자리에는 오키와 그녀의 오랜 친구들이 모입니다. 우리 토요일 모임이 벌써 1년이 됐네. 그러게. 오키가 매주 가져오는 반성 일기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이제야 알겠어요. 은행 지점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진정한 성공이었다는 걸. 그녀의 책상 서랍 한켠에는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위한 3가지 약속. 1점 친구의 작은 행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기. 2점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 3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하기. 여러분, 저는 64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돈이나 명예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런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기까지가 김오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들이 있으신가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영식당엔 우진 베이커리에서는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오릅니다. 갓 구운 빵 향기처럼 포근하게, 김밥을 말아내는 손길처럼 정성스럽게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알아요. 늦더라도 진심이 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때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인생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